위원장의 군사조치 보류를 저희 당은 환영합니다. 이제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 앉기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단순한 어떤 희망사항에 젖어서 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 속에서 지난 3년을 거의 허비하지 않았나 하는. 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상황실장 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기획자가부터 기획상황실장 하시다가 올해 1월에 청와대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 때 재직할 때하고 지금 나와서 어떤 생활의 리듬 이런 거 많이 다른가요?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네. 네. 계속 청와대 나와서 선거가 이어지고 또 국회의원 활동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최근에 그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건영 의원께서 청와대에서 계속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으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대단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회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하게는 상황실장 1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예. 이 시스템으로 외교안보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어서 예. 이번 사건들을 대응을 했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최근에 이 북한에서 이달 초부터 이제 대남 어떤 공세가 이어지면서 뭐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재배치, 뭐 재정비 얘기도 있었는데 국정기획 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은 외교 안보 라인하고도 긴밀하게 업무를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국정기획 상황실의 업무는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외교안보만의 영역은 아니고요. 네. 전 부처를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윤건영 실장이 청와대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기획 파트하고 상황이 또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혼자 하시던 걸 또 이제 두 분의 이제 비서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그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격적인가요? 아니면 예상하셨나요? 전격적이라고 봐야죠. 예. 네. 전격적이었다면 근데 앞서서 그러면 이 전격적인 이 조치 이후에는 일단 보류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숨고르게 한 다음에 좀 더 센 거를 준비하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예.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정확하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우리 정부와 북미 협상의 상황들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달리는 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춘 것이다. 이 말이 다시 돌아올 건지 앞으로 나갈 건지 이 부분 아직 정확하게 결정난 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던 것은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이달 초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참모부가 뭐 4가지 어떤 군사 계획 부분의 실행을 하겠다 예고했고 오늘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제 비준을 거친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예비 회의에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남측의 문재인 정부의 대응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이해 당사자인 미국 쪽의 반응을 좀 보고서 말을 다시 달릴지 말에서 이제 완전히 내려서 할지는 결정 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예. 말을 앞으로 계속 달려 나갈지 아니면 다시 그 말을 돌려서 올지 예. 그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의 정책 결정하는 핵심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 인물론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윤건영 실장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모두 실무 책임자였고요. 네. 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판문점 3국 정상회담에서 실무를 좀 담당하셨는데 특사로도 가셔서 김정은 위원장도 보고 김여정 일부 부장 다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도 인물론으로 봤을 때
그 두 인물이 최근에 이런 어떤 긴장 구도에서 역할을 좀 나눠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상황을 거치면서 김여정 일 부부장은 명실상부한 네. 북한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외신의 평가도 그러합니다. 일련의 사건이 있던 이전과 이후의 김여정 일 부부장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최근의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국면이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부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럼 그동안에는 그 마이크가 김여정 부부장한테 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를 쥐고 네, 전면에 나선 거네요. 전면에 나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역할상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심축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그 남북 간의 긴장 구도 속에서 등장했던 것이 미국발 그 볼턴의 회고록이었잖아요. 네. 회고록 속에 보면 지난 뭐 북미 핵 협상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과 또한 북한의 어떤 전략 전술 부분이 좀 드러나고 네, 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단 볼턴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거겠지만은요. 그 회고록이 북한 당국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북한이 보통 협상할 때 보면 상대의 진정성을 되게 중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회고록이 내용도 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보류 결정이요? 우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리 만무하고요. 예. 특히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없어요. 상황이고요. 네. 우선 볼턴 전 보좌관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작년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그 현장에 볼턴 보좌관은 없었습니다. 네. 현장에 없던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영향을 미치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볼턴 전 보좌관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의 거품을 걷어내 보면 네.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감성이라든지 주관적인 편견들을 걷어내 보면 하나가 딱 남습니다. 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았다. 걸림돌이었다. 예. 이런 방해 공작 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북미 협상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한 거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네.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요, 좀 볼턴이 그 회고록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적인 부분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전에 지난해 6월 30일에 있었던 판문점에서 삼국 정상들이 만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뭐 관여하거나 끼거나 뭐 참여하는 거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6월 30일 회담도 윤건영 당시 실장이 실무 책임자라는 거는 의전, 경호, 동선 이런 걸 다 실무 책임자잖아요.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 당국자들하고 만났잖아요. 네. 그쪽에서 그런 어떤 볼턴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정황을 좀 낌새라든지 그런 느낀 게 있었어요? 볼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볼턴 보좌관의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예,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 사실이 아닌 팩트를 제가 공개해서 공방을 벌이고 싶습니다만 개인적인 예. 소견으로는 그러나 국가 간에는 또는 정상 간의 외교에서는 지켜야 될 선과 기본이 있습니다. 예. 볼턴 전 보좌관이 자기의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공개하는 건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떤 회담을 실무 책임자로서 가장 많이 아는 실장이잖아요. 당시 실장이면 당시에 결국은 실장은 또 다 기록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약간 맞대응하는 어떤 책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너무 빠른 이야기 같고요. 예. 예. 뭐 굳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슈가 되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큰 효용이 없는 예. 필요성이 없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대남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나올 거는 아직 말을 타고서 있기 때문에 잠시 내린 건데 또 전진할지 잠시 내려서 완전히 또 다른 협상을 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군이 최근에 보니까
그 올해 의회에 제출한 미 국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그 북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문구가 삭제가 되고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의 어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강경한 거로 갈까요?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모색이 될까요? 우선 미국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예. 미국 정치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교착돼 있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예. 부분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북은 어떻게 간다, 미국은 어떻게 간다 단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 평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맞춰질 때 상황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던 최근에 보면 남북 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그 3주년에서 그 사기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남북 간에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북미 협상을 1년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에 싱가포르 회담 때 기대감이 컸었고요. 네. 그다음에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른바 노딜이 됐고 네. 또 6월 30일 날 또 삼국 정상회 만나면 또 기대가 컸고 네. 그 이후에 북미 간에 실무 협상을 했잖아요. 네. 뭔가 일련의 과정은 뭔가 기대 혹은 약간 우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상황실장으로서 그 과정을 복귀해 본다면 가장 아쉬운 부분, 뭔가 치고 나갔어야 되는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예.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로 비유를 합니다. 예. 앞바퀴는 북미 관계입니다. 예. 뒷바퀴는 남북 관계입니다. 이 네 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때만이 한반도에는 온전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7년 이전까지는 이 네 바퀴가 아무것도 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뒷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남북 관계를. 그래서 2018년에 세 번의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뒷바퀴의 힘으로. 2019년에는 앞바퀴가 제대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하노이 회담, 예. 그리고 6월에 남북미 정상회동, 10월에 북미 실무회담, 예. 1년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자 앞바퀴가 제대로 움직여질 거야라는 기대 속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고 예. 방금 질문하셨던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2018년에 뒷바퀴의 힘으로 움직여놨던 것이 2019년에 뭔가 제대로 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제대로 못 갔던 겁니다. 네. 그 순간 대한민국의 힘이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돌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자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을 그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자라고 네. 다시 2018년에 그 뒷바퀴를 움직였던 그런 각오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럼요. 남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하면은 남쪽에서와 북쪽의 카운터파트들이 다 있는데 우선 남쪽의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외교 안보 라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쇄신하자, 교체하자, 재정비자 얘기 나옵니다.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사람을 바꾸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국면은 위기 국면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이 위기를 제대로 돌파해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을 다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람보다는 시스템에 착목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외교안보 부처들 간의 칸막이는 높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점검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윤건영 실장은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심은 아닙니다. 근데 복심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뭐 김정은 위원장의 또 보류 입장도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바퀴와 뒷바퀴 자동차를 굴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동차 굴러가는데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시각 어떤 거를 가장 고심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장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 지금 상황 예. 오늘 이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조치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분하게 우리가 해왔던 평화 프로세스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
시작해보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긴장 국면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물밑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저는 우선은 주변국과의 공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미 동맹을 벗어나서 중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하는 게 두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외교안보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위기 국면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아마 실수를 하지 말고 네. 하는 게 중요하고 단기 국면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변국들이 이번에 이제 볼턴 회고록 속에서도 뭐 일본에 약간 방해하는 느낌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결국 그 한 번 둘러싸이는 육자회담 예전에 육자회담국 관련해서도 미리 좀 잘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뭐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 다 차단돼 있잖아요. 네. 남북 간의 실무진들 좀 이 시점에 좀 녹화에 서로 만나야 되는 거 만나고 있을까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를 나온 지 6개월이 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설령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안을 전제로 남북 간의 협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앞서 지금 상황은 남북 간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은 위기를 어떻게 잘 타고 넘어갈 것이냐, 예. 이 국면을 극복할 것이냐에 우선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 만약에 공을 한번 툭 던졌다면 장군이야 했으면 이쪽에서 특사 이 시점은 대북 특사 좀 가동할 시점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조치 하나하나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 바둑을 두다 보면 손 따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두지 말고 전체 수를 좀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